Are we preparing plans for a preventive war, right? A war that would prevent North Korea from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weapon? 자, 백악관의 안보 라인이 오락가락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TV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예방전쟁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먼저 이 하태원 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 미국은 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못하게 막는 예방전쟁이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네. 미국의 안보 당국자들 입에서 쉽게 튀어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제는 한번 그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거의 매일같이 전쟁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 우리로서는 상당히 섬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저건 이렇습니다.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미국 당국자들의 입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네. 7월 4일, 그다음 7월 28일 두 번의 ICBM 발사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네. 이제는 언제든 미국을 타격할 수 있고 그것도 하와이, 구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워싱턴, 뉴욕 이런 곳들을 때릴 수 있다는 판단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맞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린 거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일 이제는 예방 선제 타격이 아니라 선제 타격을 넘어서는 개념인 네. 예방 전쟁까지 가능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근데 궁금한 게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좀 헷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선제 타격 또는 선제 공격이라는 말과요. 예방 전쟁. 글쎄요. 어감으로 볼 때는 이게 좀 부드러워 보이고 이게 좀 강해 보이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 탑산에서 벌써 한두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그렇고 네. 미국 언론도 그렇고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를 그냥 선제 타격이라 번역을 하면서 네. 예방 타격도 선제 타격도 전부 다 선제 타격으로 그냥 용어로 썼었어요. 네. 그렇게 불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기를 네.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는 선제 타격이고 네.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는 예방 타격이라고 제가 분리해서 설명했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분리해서 안 쓰고 그냥 쓰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맥마스터 네. 국가보좌관이 명백히 예방 타격이라 설명을 하니까 네. 예방 타격 설명하니까 이제 분류가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예방 타격이라는 것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할 조짐이 안 보여도 네. 전쟁 조짐이 있으면은 미리 가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이 선제 타격은 적이 핵미사일을 쏠라 그러기 때문에 아하. 그걸 이제 타격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쏠 그 조짐이 없어도 네. 아주 선제적으로 가서 이제 제거하겠다라는 것이 예방 전쟁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코노미스트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예방 전쟁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한 그게 바로 예방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징후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거 그냥 놔둬서는 나중에 큰일 내겠다 싶은 곳에 대해서 미리 전쟁을 벌이는 것. 이게 예방전쟁.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 전쟁이었다면서요. 그러면 이 예방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이야기는 한반도에서 이라크 전쟁과 같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2003년으로 거슬러 갈 수 있는데요. 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바로 이라크를 칠 때 동원했던 논리가 바로 예방전쟁. 네. 자, 우리를 칠 게 분명한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네.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불확실했지만 그 당시에 조지 W 부시는 핵무기 확실히 있다. 네. 하고 나서 일단 타격을 했죠. 네. 나중에 안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예방전쟁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간담이 선회진 이미 우리가 핵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은 명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예방 전쟁은 잘못할 경우에는 명분 없이 침공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라크 전쟁 그래서 잘못된 전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네.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이 1981년도에 이라크 원자로를 폭격을 했습니다. 네. 그걸 제거를 했죠. 왜냐하면 내버두면은 이라크가 원자폭탄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007년도에 시리아가 북한 오메가 또 원자로, 영변의 원자로하고 똑같은 원자로를 시리아가 만들었는데 네. 이스라엘이 가서 그걸 또 공격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냥 내버렸다가는 시리아가 북한처럼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제거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예방 타격입니다. 네. 자, 미국 안보 라인에서 처음으로 예방 전쟁이라는 말을 언급한 이때에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미국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 말은 예방 전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핵심 안보 당국자들이 예방전쟁, 그러니까 전쟁 이런 걸 쉽게 얘기하면서 한반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빠진 채 미국과 북한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이 다시 주도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그래서 네. 휴가에 복귀해서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에 참사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네.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사도 크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흥남철수라는 곳에서 피란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참사에 대해서 참상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나 한국의 협조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네. 이런 점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강조한 그런 대화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제재의 주도적인 입장에 나서면서 코리아 패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비판이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야당 쪽에서는 이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아예 코리아 나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는 전쟁의 참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한국이 네. 대북 협상에 주도권을 주겠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그 카드가 죽지 않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이 계속 이제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정상과 아까 그 아베 총리하고도 조금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압박과 견제를 한다. 이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네. 문제는 그걸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지금 현 정부의 가장 대북 정책의 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56분간 네. 통화를 했습니다. 네.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이 52분간 아하. 통화를 했는데 4분 더 길게 통화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오늘 브리핑에서 56분 통화했던 게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56분간 통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대화가 오갔는데 그중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이런 상태에서도 대북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궁금하다. 네. 나 이거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대북 대화 제의는 왜 이 시점에 했느냐. 아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좀 불편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 안보 중요하고 전쟁의 참상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네.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묵묵부답 네.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하.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 미국이 예방 전쟁을 거론하고 또 유엔에서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요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이건 미국 본토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 불바다 또 오랜만에 듣습니다. 걸핏하면 불바다 얘기하는데 또 불바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대상이 남한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향해서 불바다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 북한 사람들이 가끔 네. 백악관하고 그 북해수당 모양을 이제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핵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불타오르는 모습을 가끔 방영하는데 그렇죠. 저걸 이제 말로 표현한 게 이제 불바다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네. 통과되기 바로 직전에 낸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자기들도 뭔가 도발을 하겠다. 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